김관석 수석사무부총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당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상임 고문님, 지도부, 의원님들, 그리고 연석기 참석을 위해 오전부터 멀리서 달려오신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시도지사, 지방자치 단체장님들 감사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이상 비대위원장님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셔서 현재 당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안정에서 이어서 발전까지 또 2월 8일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혼신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이상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남았어. 전국에서 올라오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8일이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비대위원회의 시간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비대위 출범 당시에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첫째, 당의 재건, 둘째,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 셋째, 정치혁신의 실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당의 재건과 전당대회 개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혁신의 실천 부분도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비대위, 당위, 의총 의결을 통해서 실천 결의한 바 있고 실천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 내지 법률의 제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우리의 안을 지금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따로 준비해서 정리한 것을 준비해서 전준위 당헌당규 소위, 또 전준위 전체회의, 정치혁신 실천이 전체회의, 그리고 전준위 정치혁신 실천이 연석회의, 이런 논의를 거쳐서 오늘 그 집약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오늘 중앙위원회 의원급 한 분 한 분께 오늘 모시고자 논의코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논의될 당헌당규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당 운영 원리에 상권 분립 정신을 반영하고자 분권형 정당의 지향을 당헌 총칙에 명시하고, 둘째, 공천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세 번째, 효율적 당부 집행을 위해서 중앙 조직 규정을 바꾸는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들의 결의가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30% 선에 육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당, 박수 소리 쳐주십시오. 우리 당 지지율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골든크로스 대역전을 눈앞에 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전국에 계신 당원 한 분 한 분께 올립니다. 지금의 기세를 몰아서 28 전당대회를 힘차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깃발을 번쩍 들어서 올린 새 기술을 뽑아서 통합과 혁신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김성권입니다. 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여러 개파가 모여 있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의견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묵상 시간을 꼭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꼭 이번 전당대회를 성공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10초간만 묵상 시간 갖도록 이야기합니다. 이8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당헌당규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당 당헌 15조에 의하면 전당대회 첫 번째 권한은 당헌의 재개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거의 매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의 중요한 당헌을 개정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5.4 전당 때만 해도 여성 공천 30% 의무화, 장애인 20% 경선 가산점 부여 등 혁신적인 당헌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그리고 최근에는 윤리위원회까지 30여 명의 의원들 그리고 20여 명의 당직자들이 지난 12월부터 2달 남짓 여러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혁신 과제를 정리해서 조문화 작업을 마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전체 회의, 분과회의, 간담회, 세미나까지 한 걸 다 합하면 거의 한 100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당원 개정안은 정말 많은 당원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결정된 그런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0일 의총에서 한 차례 중간 보고를 했고 오늘 중앙위원급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당무위원회에 최종안을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메일로 그 간략한 안을 보내드렸고 오늘 조금 보다 상세한 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이걸 제가 페이지별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의 분권화 문제입니다. 저희 당이 중앙정책 분권화는 요구하면서 막상 저희 당내 삼권 분립은 그동안에 좀 소홀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당헌 3조의 1-1번입니다. 정당의 삼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저희 당에는 전국위원회가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까지 5개가 있는데 이번에 노동까지 포함해서 6개를 전국위원회로 만들고 이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위원장을 이때까지 사실상 임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다음 선대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중앙위원 추천권 각 지금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등에게 5명, 여성을 빼고 5명씩 드리고 여성위원회는 20명, 그리고 직능 20명, 노동 40명, 지역과 또 분야를 안배해서 중앙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다음 지방정치 권한입니다. 시도당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위원회 공천의 권한은 시도당이 갖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당헌 103조에 지역구 시도위원회 선거 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당에서 자의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3조 3페이지입니다.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 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 광역위원 협의회 대표, 원외지역위원장 협의기구 대표 등 모두 5명을 새로운 당무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매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당무 참여 강화 정책을 제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1-4입니다. 삼권 분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법기구를 저희는 중앙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헌 19조입니다. 현재 중앙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기별로 이래 소집해서 주요 당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이 중앙위원회가 전국 대의원대에 제청할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현재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 결산 심의 최종 의결권을 중앙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 중앙위원 추천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앙위원회 임명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출직들을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성 20명, 노동 40명, 직능 20명, 그리고 주요 당 기구에 해당하는 분들의 대표를 한두 명씩 중앙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윤리위원회가 당무위원회 소속인데 당무위원회부터 독립시키고 최종 의결권을 현재 당무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을 윤리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이름을 윤리심판원으로 이렇게 개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실천규범을 이번 전당대회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심판원의 원장은 외부 인사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당원 84조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어. 특히 오늘 원외위원장들 많으신데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공천개혁입니다.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절차의 민주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누가 당대표가 되고 어떤 계파가 당권을 잡아도 자의적으로 공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천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측 가능하게 하죠. 늘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선 룰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우리 정치 후보생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에 보시다시피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한다.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그 다음 2-2, 이게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기 위한 이 방법이 국민참여 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규 제13호에. 근데 저희 현재 당규 현행은 당원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원 50% 이상, 국민은 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누리당은 보니까 50대 50대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근데 저희 당은 오래전부터 당직은 당원에게 그리고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4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 룰을 당직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을 70% 이상, 국민을 30%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처럼 공직을 뽑는 선거는 이걸 뒤바꿔서 국민을 70으로 하고 당원을 30으로 하자는 안이 혁신이와 전준희 사이에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 70, 당원 30은 현직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사들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현재 당원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원외위원장들한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퍼센테이지를 좀 내려서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 이렇게 지금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냥 국민 50% 이상이 좋지 않느냐, 50대 50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70대 30이었을 경우에 일부 원외위원장들한테 좀 불리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영남이나 호남처럼 이렇게 당세에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당원 대 국민 이 표의 가중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60대 40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확대입니다. 현재는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이. 근데 여러분들도 공천 심사 받으셨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을 면접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면접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려서 이렇게 좀 A반, B반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후보자들한테 면접 시간을 좀 많이 갖게끔, 그리고 또 15명 이하로 해놓으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당내 인사가 한 7명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계파 대리인들이 자기 계파 챙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30명까지 내리자고 그랬는데 30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현재 새누리당은 보니까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검증위원입니다. 현재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당헌 97조에 있는데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는 사실 이제 후보자들의 무슨 뭐 전과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서류 심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 좀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도덕성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뭐 현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좀 심도 있는 예비 후보자 또 내지는 후보자를 그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그런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원회를 두는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2-5번입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선거 때 이렇게 급하게 평가하지 말고 평소에도 평가하는 제도를 두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난 19대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우리가 외부에서 모셨는데 그분께서 그때 현직 의원들을 평가하는 자료를 내밀히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신문기자도 시켜서. 저도 그 내용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출석률도 있고 뭐 수상실적 뭐 여러 가지 정량평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정량평가 성적이 낮아서 공천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모 심사위원이 당 기호들을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제가 살아났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평가는 좋은데 이걸 내밀히 평가하지 말고 아예 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좀 그 자기가 좀 그 뭐라 그럴까 변명할 좀 기회도 주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안입니다. 그다음 2-6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공천위원회. 늘 당대표 내지는 이 계파 정치의 문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등장되는 게 이게 전략공천입니다. 자기 계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계파를 뭐 불합리하게 밀어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당대표나 특정 계파가 이 전략공천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전략공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2-6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밀어내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남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호남에서는 때마다 선거 때마다 30% 물갈이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고비를 4번이나 넘겼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바지에 결국 30%다 물갈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갈이 하는 거 뭐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합리적인 좀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남성 정치 후보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정말 심각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님들 계십니다만 지난 5.4 전당대회 때 여성을 30% 공천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총선은 여성 30% 의무 공천이 당원화된 다음에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현재 당원에 의하면 농촌 등 취약 지역에는 이 조항을 적용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호남권하고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등. 제가 봤더니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 호남 합해서 모두 142석이 있는데 사고지구당 3개 빼면은 현재 남성 위원장이 120명이고 여성 위원장이 19명입니다. 여성이 13.7%죠. 물론 현직 위원장이 다 공천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위원장이 일단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여성을 30% 채우려면은 현재 수도권과 호남에 있는 현직 위원장 중에 23명의 여성들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여성 후보와 또 남성 후보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봐 하여튼 이번에 여기에 대한 보완 조처를 좀 해야 된다고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당원에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후보가 이거를 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가 꼼짝없이 시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여기 남성 후보들 많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 지금 좀 실력 있는 여성 후보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지역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선거 코앞에 두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당원들 모집하려고 우리 남성위원장이 수고했는데 여성은 신인의 경우에 20점을 벌써 가산점을 줍니다. 그 죽어도 30%가 안 되면 또 30%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략공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성을 30%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좀 실력 있는 여성들을 키우고 또 몇몇 지역을 그러면 여성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좀 심사를 하면은 거기에 남성 의원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좀 준비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끝까지 가갖고 선거 코앞에도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본인들이 피해가 크죠. 그래서 전략공천회를 만들자는 건 이런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뭐 당대표가 임의로 전략하지 말고 지금부터 전략공천을 만들어서 여성 30% 어떻게 할 거며 취약제 어떻게 할 거며 등등을 하자는 것이 전략공천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건 상당히 공감하시죠? 네. 그 다음 2-7번 전략공천 비율 축소 문제입니다. 현재 당대표가 3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습니다. 30%는 모두 246석 중에 74석을 공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까지 그렇게 전략공천 많이 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이 전략공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30%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20%로 줄이는 걸로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아예 전략공천 없애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지금 일부 전진의원들께서는 이걸 10%로 줄이든지 아예 없애는 방안도 강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또 야당으로서 전략공천의 또 기능이 필요는 하기 때문에 일단 20%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당의 주요 지지층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서 35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인처럼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 청년의 나이는 32세 이하로 된다고 그러는데 42세는 너무 높기 때문에 35세 이하에 한해서 가산점을 20%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9 아까 이제 지역구 전략공천도 30%에서 20%로 줄이자는 취지하고 똑같이 비례대표 후보도 지금 당대표에게 30%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선 안정권에 30%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20%로 축소하자. 근데 실제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30% 내에는 사무직 당직자 2석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석을 빼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 처리했거든요. 빼면은 자연스럽게 20%가 되는 겁니다. 20%면 저희가 비례대표가 약 지금 21명인데 그 20%면 한 4석 정도를 당대표가 이제 권한을 갖는 거죠. 그 다음 2-10번 비례대표 공천 시 배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9대 우리 비례 공천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배워갖고 우리가 좀 다양성 면에서 많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비례라는 것은 다양한 직능 전문가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비례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과학기술인, 청년, 노동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서 직능이라면 그 안에 이제 소수, 중소상공인도 들어가고 뭐 의료인도 들어가고 뭐 교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안보, 또 재정포, 다문화 등등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명시했고요. 단 여기서 청년 노동은 2-11번에서 보듯이 자체에서 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내도록 현재 청년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청년 노동 2명 혹은 노동 2명 이상 있죠. 근데 이것을 각 위원회에서 자치내에서 선출하도록 그러나 이걸 그냥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그 선출하는 방법을 정교하게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자체 선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2번입니다. 사무직 당직자
요거는 이미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무직 당직자 2명을 지난 19대에도 비례로 줬습니다만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당직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당직자들하고 또 우리 지도부하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당직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2-13 취약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영남 강원에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 많으신데 취약 지역에서 고생하신 우리 당원들을 어떻게 좀 전략 공천할 것인가, 그래서 비례로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후보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명해서 전략 비례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경선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럼 몇 석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다가 일단 10%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10% 이상. 우리 박지원 의원님 오시네요. MBC 토론 잘 봤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10% 이상 했기 때문에 최소한 2석은 가는 것이고 이제 뭐 6석도 되고 뭐 10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례대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 2-14번 이 취약 지역의 정치인들을 비례로 뽑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소표율제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법을 좀 바꾸도록 저희가 부치게 이렇게 다뤄서 취약 지역은 가능하면 소표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 그러나 안 되면 이제 비례를 뽑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 2-15번 이제 지방 의원입니다. 조금 뭐 국회의원 공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현재 지방 의원, 시도의원과 이제 기초의원들 공천할 때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을 배려하는데 여기다가 노동, 농민, 다문화 이주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 2-16번 북쪽입니다. 청년을 뭐 국회의원 비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방의회에서부터 좀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현재 여성은 법에서 보장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씩 여성은 의무 공천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바꾸기 전에라도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적어도 청년 1명씩은 공천을 하자.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되다가 42세 청년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번 이건 뭐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의원도 되고 각급 공직선거에 현재 면접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경선이 아닙니다. 면접 때 10% 내지 20% 정도 가산점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문화 이주민하고 8년 이상의 당적을 소유한 국회 보좌진들도 포함시켜 주자고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10쪽서부터 12쪽은 당무 발전에 관한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농어민위원회가 특위로 되어 있는데 FTA 등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상설위원회로 하자고 해서 농어민위원회를 상설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을지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상설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민생실천위원회 그리고 과로하고 을지로위원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경제위원회 그리고 디지털 소통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소통본부를 이렇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산하에 11쪽에 있습니다만 디지털 소통본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디지털위원회, 디지털 미디어센터를 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국, 지방자치국, 민생권익국, 디지털 미디어국 4개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제국은 이미 지난번에 있다가 없었는데 다시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예산결산 체제를 좀 투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당의 분권화 그리고 공천 그리고 당무 발전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